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를 두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지. 해리스가 되면 주가가 오를 거고 또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내릴 거라는 아버지, 지난 영상에서는 장기 금리는 시장 조달 금리이기 때문에 10년물 금리가 높아지면 동시에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주식 시장의 밸류를 좀 전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난주에는 이 10년물 금리가 4.2%를 넘어서는 바람에 주가가 하락한 요인이 됐던 것 같아요. 한 달 전이었죠. 9월 말에 금리를 50bp 내릴 때만 하더라도 채권 금리가 한 3.6%대였는데 연준이 앞으로도 계속 시장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예상을 해서 채권 금리도 따라 내려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내려가기는커녕 4.2%를 찍은 거예요. 이수 말대로 연준이 금리 인하 사이클 개시한 뒤에 국채 금리가 오히려 급등하는 이상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 좀 특이한데, 1989년도 이후 연준이 단행한 총 6차례 금리 인하 사이클을 살펴보게 되면 금리 인하를 개시한 뒤에 미 국채 수익률은 2년물 기준으로 한 달 동안 평균 15베이스 포인트 정도 하락을 했었어. 이 시장 금리와 채권 금리는 일반적으로 같이 움직인다고 보잖아요. 기준 금리가 계속 내려갈 거라는 전망이 채권 금리를 끌어내리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번엔 금리를 인하했지만 국채 금리는 계속 오르는 이 정반대의 현상이 나타난 건데, 이런 건 좀 드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매우 드문 정도가 아니라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이를 두고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 트럼프 트레이드지. 트럼프의 재선 가능성을 점치는 전망이 늘어나면서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라는 분석이야. 이 트럼프는 고율의 관세 그리고 대규모 감세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잖아요. 이론적으로 소득세를 관세로 커버하긴 어렵기 때문에 그의 공약대로라면 향후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연방정부 적자 확대를 피할 수 없을 거라는 주장이 있어요. 충분히 일리는 있는 말이야. 실제로 10월 들어서 주말까지 대략 48베이스 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를 분해해보면 기대 인플레 변화는 10베이스 포인트에 불과했어. 나머지 38베이스 포인트는 실질 금리의 상승이었다고. 이 트럼프의 확대 재정에 대한 기대가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텀 프리미엄을 끌어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지. 하지만 경기 호전에 대한 기대감 역시 작용을 했을 거야. 미 경제가 연착륙을 넘어서 이제 성장세를 지속하는 노 랜딩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전망 역시 커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좋았었잖아. 맞아요. 이 노동시장과 소비가 예상보다 견고한 걸로 확인이 되면서 지난달 기준금리를 0.5% 인하한 연준이 앞으로는 인하 속도를 좀 늦출 거라는 전망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연준 내 매파 의원인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위스콘신에서 열린 행사에서 참석해서 이런 말을 했는데요. 앞으로 몇 개 분기 동안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보다 완만한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금리 인하 속도가 빨라지려면 노동시장이 빠르게 약화된다는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강하게 시사했죠. 도이체방크의 스티븐 쟁 금리 전략가 역시 국채 수익률 상승은 경기 침체 위험 감소를 반영한다. 지표가 상당히 강력하게 나온 만큼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예상을 했어요. 사실 금리가 이렇게 치솟게 되면 주가는 하락하는 게 정상인데, 기대 인플레 변화가 그닥 크지 않았고 대신 실질 금리의 상승이 컸기 때문에 주가도 큰 조정이 없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금리와는 별도로 시장에 트럼프 트레이드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 역시 부인할 수 없겠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당장 IRA,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의 무력화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2차 전지라든지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주가가 약세를 보였던 거야. 뿐만 아니라 보편적 관세를 부과한다는 소식이 수출주 전반의 악재가 되기도 했었어. 지금 지지율도 역전을 했고 또 많은 예측 기관들이 트럼프 당선을 유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이 되면 정말 시장에 많이 안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 사람들도 많거든요. 해리스가 되면 주가가 오를 거고 또 트럼프가 되면 주가가 내릴 거라는 얘기가 많아요. 주식시장이 그렇게 공식처럼 딱딱 맞춰서 그렇게 진행되지는 않아. 해리스가 되면 오르고 트럼프가 되면 내린다는 식의 접근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인데, 하지만 적어도 경제계에 있는 사람들은 그의 재기를 좀 불편하게 보고 있는 것 같긴 하지. 트럼프는 자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 모든 수입품에 최소 10%의 관세를 부과하고 특히 중국산 상품에는 6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공약을 한 상황인데, 그런 공약들이 트럼프 딴에는 미국
미국을 위한다는 근사한 목표를 가지고 있긴 해.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트럼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 근데 웃기게도 미국을 위한다는 그 트럼프의 정책이 다른 나라보다 오히려 미국에게 더 해롭다는 주장도 있단 말이에요. 현지 시간 21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경우 미국의 GDP가 2028년까지 연평균 0.8%씩 떨어질 걸로 분석이 됐는데요. 반면에 중국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타격은 미국의 절반에 불과하고 EU와 일본이 그보다 조금 적게 GDP 성장률이 낮아질 거라는 추정이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면 미국에게 가장 불리하다는 말인데요. 브루킹스 연구소와 피터슨 국제연구소의 공동 분석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있었어요. 트럼프가 꿈꾸는 대대적인 관세 부과 조치는 전 세계 기업의 혼란을 불러올 처방이다라고 평가를 했죠.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럽 지역은 제조업체들이 수요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 이렇게 되면 중국 상품이 관세가 높아지는 미국을 피해서 어디로 가? 유럽. 유럽이나 기타 지역으로 유입될 경우에 가뜩이나 수요 부진을 겪는 국가들의 피해는 더 커질 것이다. 뭐 그런 주장이야. 그런데 세계 경제는 일단 차치해 두고라도 당장 우리나라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게는 조금 더 타격이 클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요. 특히 보호비 청구가 좀 너무하더라고요. 한국은 머니머신이라면서 최소 매년 100억 달러를 요구하겠다고 이미 엄포를 한 상황이잖아요. 현재 계약된 금액보다 무려 9배나 높은 금액인데 안 나가도 되는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니까 뭐 우리에게 좋을 건 없겠죠. 그렇지. 뭐 아무튼 트럼프의 관세 폭탄에 대한 신념은 여전히 굳건해 보여. 트럼프는 지난 15일 시카고 경제클럽에서 열린 블룸버그 뉴스 편집장 존 미클 스웨이트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한 바 있어. 관세가 높을수록 해당 기업이 미국에 진출해서 미국의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이야. 물론 뭐 장점도 많이 가지신 분이겠지만 동맹의 가치를 잘 모르고 달러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점이 트럼프에게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야. 심지어 이 트럼프의 최측근이었던 전 백악관 비서실장마저도 혀를 내두를 정도라고 해요. 존 켈리는 트럼프가 미국의 가치와 헌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자신이 가진 권력의 한계를 모르고 정부 운영 방식에서 독재를 선호하고 헌법에 대한 이해나 법치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다고 뼈를 때리는 지적을 했죠. 이 사람은 트럼프 집권 당시 최장기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인 만큼 트럼프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겠지? 아무튼 뭐 이번 주에도 선거 관련된 이슈에 의해서 개별적인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것 같아. 그 외 중요한 이벤트라면 일본 BOJ 금정위가 있겠죠. 이번 정책회의는 이시바 시게루의 총리 당선 이후 첫 통화정책회의인데요. 지난 성명서에서 금리 가이던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제시될 거라는 전망이 있어요. 위원들은 향후 물가와 경기 경로가 안정적일 경우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었는데요. 하지만 시장 컨센서스는 금융시장 충격을 고려해서 대략 12월 정도의 금리를 인상할 걸로 형성이 되어 있네요. 그렇긴 한데 금정위원들의 매파적 발언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여. 왜냐면 이제 미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미국과 일본과의 금리 차가 확대됐고 그로 인해서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기 때문이야. 이 엔달러 환율이 9월 말에는 140엔대 초반까지 내려갔다가 이번 주말을 기준으로 한 152엔까지 올라갔네요. 다음으로 예정된 주요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볼게요. 미국 3분기 GDP 속보치, 또 PCE 가격 지수, 그리고 고용 동향 등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컨센서스는 3.0에서 3.2% 수준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월간 지표들이 크게 부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아마도 시장 예상치에 대체적으로 부합될 것으로 보고 있어. 그런데 문제는 31일에 발표될 예정인 PC 가격 지수가 좀 문제야. 시장 컨센서스가 대략 2.1% 수준인데 뭐 이대로만 좀 나와준다면 지난 8월 2.2%에 비해서 소폭이나마 하락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그런데 아빠 생각은 좀 다르거든. 지난 CPI 발표 때 주거비가 잡혔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올랐었잖아. 그런데 CPI에 비해서 PCE 가격 지수의 주거비 비중이 현저히 낮단 말이지. CPI에서의 주거비 항목 비중은 36% 정도, 또 근원 PC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무려 45% 정도 되죠. 근데 PC에서는 주거비 비중이 16%밖에 안 되고, 또 근원 PC 가격 지수에서의 비중도 한 19% 정도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거비 비중이 높은 CPI에서 주거비가 잡혔음에도 물가가 올랐다는 말씀이니까, 그러면 PC 가격 지수는 시장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렇지. 그 말이야. 만약 시장 예상보다 높은 수치를 발표할 경우에 연준의 금리 경로를 의심하는 흐름이 재개될 수도 있겠지. 아무튼 관심을 좀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
이어서 11월 1일에 발표될 예정인 고용 동향 역시 중요도가 꽤 높죠. 지난달에는 전월 대비 25만 4천 명 늘면서 컨센서스였던 14만 7천 명을 크게 상회했고 실업률 역시 4.1%로 하락했었는데요. 이후 소비자 물가 역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금리 상승이 트리거가 됐었어요. 금리가 오르면 할인율이 높아지면서 이익의 듀레이션이 멀리 있는 업종들이 더 큰 압박을 받게 되고 전반적으로 주가는 하락할 수 있겠죠. 시장 금리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지표인 만큼 역시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수치가 조금 나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두 개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신규 고용자 수는 아마도 12만 명대까지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실업률에 대한 시장 전망치도 4.1%지만 아빠는 4.2% 정도로 나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하지만 그 허리케인 때문에 고용시장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없다는 점 역시 시장에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고용지표는 소폭 악화되더라도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보여. 끝으로 이번 주에는 빅테크 중에서 5개의 실적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데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아마존, 메타죠. 워낙 지수 영향력이 큰 종목인 만큼 어떤 실적이 발표가 되느냐에 따라서 많이 위아래로 흔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길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이야기 나누고 싶으시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까지 하시죠. 그럼 안녕.